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볼 소식은요. SEC 비트코인 ETF를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또 놀라운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시 CEO가 베네수엘라 세계 2위 대시 거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실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대시가 상용 통화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리플에 관련된 건데요. SEC에서 그 대변인과 그리고 리플의 CTO가 이제 증권 분류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차곡차곡 좋은 콘텐츠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SEC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그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 거절을 했죠. 9건에 대해서 비트코인 ETF 승인 거절을 내렸고 그걸 통해서 시장의 하락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거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또 번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기 이게 발표가 나온 게요. 지금 8월 24일 오늘이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9건의 그 모두 불허를 하고 나서 갑자기 그 SEC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증권거래위원회 산하 비서국의 브랜드 필즈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데이비드 디그레고리오 선임위원에게 그 서한을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의거해서 증권거래위원회 지난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린 결정은 이제 다른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효력을 지니는데 위원회 비서실에서는 위원회의 다음번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기사의 관련 사실을 알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이거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럴까 이게 조금 좀 의아하긴 해요. 그 거절이면 거절이지 이걸 다시 또 검토하겠다?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걸 지금 발표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헤스터 퍼스라는 사람인데요. 헤스터 퍼스라는 위원이에요. SEC 위원이고 이 위원이 지금 이걸 검토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이분 예전에 그분이에요. 윙클보스 형제가 신청했을 때 그 비트코인 이제 성장지수 펀드가 이제 거절이 됐고 거기에 반대 의사를 밝히신 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 재검토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분도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든 사안을 일일이 살피고 결정을 내릴 수 없으므로 일부를 위원회 직원들에게 위임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직원들에게 위임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다시 위원장과 위원들이 그걸 필요하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말이 되게 웃겨요. 아니, 직원들한테 위임해서 그거 직원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걸 다시 위원장이랑 위원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투벌리를 다시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정도의 결정 권한을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믿고 맡기던가 아니면 검토를 자신들이 하고 발표를 하던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검토한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의미가 무엇인지 참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해진 주는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조금 이 헤스터 퍼스라는 이 위원이 좀 힘을 발휘하지 않나. 지금 이제 조금씩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꼭 스파이 같은 느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 아, 이분이 심상치 않다. 예전에 윙클보스 형제의 승인 거절이 ETF 승인 거절이 났을 때에도 똑같이 반대 의사를 밝히신 분이고 이분이 왠지 엑스맨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이걸 봤을 때. 그래서 틈을 조금 SEC의 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뚫리는 틈이 조금씩 생기는 듯한 이런 느낌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재검토해서 이 승인이 날까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럽고요. 아마 승인이 나도 한참 후에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런 뭔가 그 기회의 틈들은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이것 때문에 뭐 반등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ETF에 너무 휘둘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ETF가 뭐 안 됐다고 갑자기 뭐 하락하고 막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무뎌질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인데요. 대시 소식이고요. 대시가 지금 그 베네수엘라, 우리 베네수엘라 아시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요. 어, 그 법정 화폐, 지금 베네수엘라의 화폐에 대한 그 불신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화폐를 지금 개종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로 그 국영 화폐를 이제 볼리바르와 그리고 석유 기반의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동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법정 통화 가치를 지지하는 이제 실험을 진행 중이에요. 베네수엘라가. 그런데 이 화폐에 대해서 뭐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암호화폐를 신기술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국영 통화 자체가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통화가 신뢰를 가지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걸 믿고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자체가 없는데 통화를 뭐 암호화폐로 찍어내든 아니면 그 종이 지폐로 찍어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통화는 신뢰거든요. 통화는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믿어줘야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거래가 되는 건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지금 문제들은 그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시가 그 틈을 치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 요걸 받고 있습니다. 대시는 굉장히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페이먼트 쪽에 그러니까 지불 결제와 관련된 것들이 지난달에 이제 한 주에 평균 50개의 상점이 그 암호화폐를 수용했었대요. 근데 그 이번 주에만 이제 94곳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상속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건데, 대시가 통화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제 살펴봤을 때 이런 익명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빠른 확인, 그 지불 수단으로서 빠르게 이게 그 전송된 것들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요 부분이 조금 잘 먹히는 것 같기도 해요, 대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그 통화로서 여기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런 쪽 좀 자국 화폐에 대한 불안이 있는 국가에서 좀 사용률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뭐 뛰어넘을 거다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 이건 대시 CEO의 말이고요. 대시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마케팅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리플 소식이에요. 리플. 리플에 관련된 소식인데, 리플이 지금 그 암호화폐에서 여기에서 지금 SEC와 그리고 CTO가 나와서 이제 자신의 증권에 관련된, 그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SEC의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대변인이 지금 리사 스키리키라는 그 러시아 이름 같이 생겼죠. 변호 대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질문을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SEC의 기업금융총괄 책임자 윌리엄 하네만, 이 국장이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더리움 코인의 매매 행위는 증권 거래에 속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이용해 증권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없다라고 밝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증권으로 분류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거래소에서 거래 자체가 안 되게 되고요.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거래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실제로 지금 코인베이스나 지금 거기에서도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리플이. 근데 이제 그 증권 분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크게, 이제 예전에 이더리움도 그것 때문에 작용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윌리엄 하네만이라는 이 국장이 하는 이야기만으로 이 모든 결정이 완벽하게 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증권 분류로 결정을 내린 바 없다라고 한 거지,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증권이다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증권 분류의 반대 움직임이라고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기사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증권으로 분류된 것도 아니고 분류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신빙성을 가지느냐, 이것이 지금 뭐 중요해 보이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휩쓸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리플이 뭐 증권으로 분류되었네 아니네 뭐 이런 것들은 루머나 이런 이슈들에 흔들리면 안 된다, 절대. 그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해보시고 팩트 체크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되시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만 보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 팩트 체크를 꼭 하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증권으로 분류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정확하게 결정이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리플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확장을 해 나가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그 기사들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